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음, 자, 이번에는, 맹자에 있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요한 쪽, 맹자 양요한 쪽 맨 앞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하필이면, 이제,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인데, 맨 앞에, 하필 왈리 이렇게 하는 맹자를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맹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하필왈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경을 이러니 패지, 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시경은 사무사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를 읽으면, 생각이 늘 바르고, 반듯해지고, 또 산천초목의 모든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맹자는 이 사무사예요. 아니, 그 시경은 사무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어는 뭐냐? 논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이제 논어는 학이 이 지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공부라는 거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줄어들지 않을까. 지식이 지혜로 갈 수 있도록. 즉, 이제, 이 하나의 정보가, 내 삶을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죠? 그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지식 나부랭이를 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잘났다, 뭐 내가 많이 안다, 뭐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지식에 끄달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잘 살아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 어, 확산되어 갈 때, 확장되어 갈 때, 그게 진정한 그 공부의 의미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고,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잘 조화롭게 믹싱을 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서상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에는 결국 이제 공부가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한 방향으로 사실은 사서상경은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공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 공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서로 이제 토론하는 것, 이게 이제 논어라고 한다면, 이 논어는 결국 학이, 이 지인, 배워서, 배움을 통해서 세상 살아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게 이제 그 논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맹자는 뭐냐? 바로 이제 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하필 왈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롱을 말하는가?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롱을 말하는가? 당장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부분들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내가 이로우면 이제 행하고, 이롭지 않으면, 나에게 이로움이 없으면 행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나를, 어, 제대로 이렇게, 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쥐만 아는데.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굳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 중요한 순간에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 맹자는 현실적인 어떤 측면에서 결국 이제 하필 왈리 왜 하필이면 이름을 말하는 다른 수많은 단어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리를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그죠? 어, 이 맹자의 이 얘기가 결국 왕도 정치에 있어서의 중심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군왕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과연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죠? 리더가 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어떤 조직을 경영하고 하면서 아래 사람에게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과연 이제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겠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맹자에 나오는 이 맨 첫 마디, 하필 왈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겠죠. 이 사서 중에서 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뭡니까? 충용이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있죠. 하나는 경학이고, 공경경자이고, 하나는 정성성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경, 내 자신이 겸손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진심을 쌓아 나가는 것. 그러한 어떤 진심들이, 그러한 진심들이, 내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죠? 나의 진심이 상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의 진심이 누구를 향해서요?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나의 진심이 내 조직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신점심으로 결국은 어진 뭐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하필 완리예요. 왜 하필이면 이름을 이야기하느냐? 다른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는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맹자는 인의를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이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주고픈 마음 이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있는데 왜 리를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서, 삼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맥락이 연결이 되고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통해서 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 이 하나의 완성을 통해서 이쪽에서 전개가 되고 이 전개를 통해서 모두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이지인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의 말씀, 세상을 잘 살아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공부해라. 유학을 한번 공부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지요? 라고 한다면, 대학부터 해야 된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 마음을 늘 다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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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뭡니까? 성으로 가야 돼요. 내 스스로가 아주 그 진실한, 늘 진실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결국 그 마음이 어진 마음이 되어서 그 어진 마음이 나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은 이신전심을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서 출발을 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자는
후적이 자기에게서 모든 문제를 찾아라. 자기에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확인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 유학의, 유학의 그 핵심입니다. 유학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알겠죠? 이 노노 대학 맹자 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자, 하필 완리.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씀하십니다. 맹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맹자가 양야왕을 찾아옵니다. 왜? 양야왕이 천하의 인재들이여 나에게 와라.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천하의 인재를 모아. 물론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뭡니까? 나를 도와달라. 이거죠. 내가 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왕도 정치를 통해서 중국 천하를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거죠. 결국은 내가 최고의 군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맹자가 양여왕이 어, 인재들을 모으는구나. 자,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양여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맹자가 양여왕을 찾아왔을 때 양여왕이 맨 처음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당연히 공자가 꾸짖었겠죠. 그죠? 선생님께서 왕왈수 불원 천리 일회하시고 역장유일이 오국호일까? 예. 왕께서 말씀하셨어요. 수 불원 천리 일회하시고 오셨으니 역장유 일이 오국호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 만나가지고 아이고 먼 길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요즘으로 치면 악수 툭 하고는 뭐라 합니까? 불언천리, 예, 불언천리. 천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이래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위해서 오국 내 나라를 위해서 뭡니까? 무엇을 이롭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자가 대답합니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 인과 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왈 하일이 오고코 하시면 대부왈 하일이 오가오 하고 사서인이 왈 하일이 오신 오 그렇게 이제 하니 상하교 정리 국이 의일이다. 상하교 정리 하니까 국이 의리라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만약에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이득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대부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 영지에 이득이 될까? 그죠? 그러되면 이제 선비들이나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에서부터 비롯해가 서민에 이르기까지 위아래가 모두가 뭡니까? 다투어서 정리입니다. 다투어서 이로움을 추구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득을 이야기하고, 그죠? 이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조직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역할과 리더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리더의 지향점이죠. 리더가 어떻게 한 조직을, 한 국가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결국 그 조직을, 그 국가를 살리느냐, 흥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왕이 리더가 어, 인의를 말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인의, 사랑과 사랑에 대한 실천, 배려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만성의 천자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성의 제후일 것이다. 자, 그래서 천자를 죽일 수 있는 시해하는, 죽일 수 있는 건 서민이 천자 가까이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결국은 천자를 시해하는 자는 천성의 제후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제후를 시해하는 자는 뭡니까? 대부에 있어. 대부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선비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이 시혜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1만 분의 1인 1천을 가졌거나 1천에 10분의 1인 1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적게 가졌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졌잖아요. 천자는 10,000개를 가지고 제후는 1,000개를 가지고 대부는 100개를 가지고 그죠? 선비는 10개를 가지고 서민은 1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다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진 그것의 차이일 뿐인데 이로움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왜 10개지? 내 능력은 저 100개 가진 놈보다 더 뛰어난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만약에 의를 경시하고 이를 중시한다면 남의 것을 모두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를 뒤로 하고 선리, 이롬을 앞에 둔다면, 그죠? 의를 뒤에 두고 리를 앞에 둔다면 뭡니까?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불탈불념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네,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어진 자가 자기의 부모를 저버린 자가 없고 어진 자 중에서 자신의 부모를 저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죠? 의로운 자 중에서 그 임금을 무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의로운, 의로운. 예,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그죠? 의로움, 불의라고 하는 것은 배반이죠.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불의를 행하겠어요? 그래서 리를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이 일을 쫓아서 가게 되니까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 그 가능성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왕께서는 오직 인과 의를 말씀하실 것이지 어찌 리를 말씀하십니까? 이거예요. 하필 완리. 이 맹자 양해왕상 맨 첫 장에 하필 완리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맹자가 하고 싶은 이 뒤에 수많은 말들을 다 포함하는 그 개념이 바로 하필 완리다. 이렇게 이제 나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완리.
하필이면 이름을 말하. 예, 인의도 있는데, 그죠? 인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름을 말하는가입니다. 요 구절 하필 완리라고 하는 구절을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맹자의 민본 사상은 이겁니다. 한 국가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예. 그 다음이 사직이다. 사직은 뭡니까? 조직이죠. 음, 국가, 이거요. 그 중에 임금이 가장 가벼운 존재다. 임금이 가장 가벼운 존재. 임금의 존재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조직의 리더는, 뭡니까? 그 조직원들을 위한 존재예요. 이, 뭐, 자기가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뭐, 최고다라고, 의시되고, 남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금이 이 가장 가벼운 존재다. 백성이 가장 귀한 존재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내 나라를 버리고, 내 임금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이 임금이 이 아주 훌륭한 가치로워지는 것이죠. 내 임금, 내 조국, 사직이죠. 조국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나?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국가나 그 국가의 우두머리인 임금이나 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아이고 나 필요 없어 난 갈 거야 라고 다 가버린다면 이 국가가 있을 리가 없죠. 백성들이 없는데 국가가 존재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없는데 무슨 임금이 그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임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요, 이게 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금은 뭡니까? 임금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뭡니까? 임금은 스스로를 이제 성인의 반열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군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군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 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남의 윗자리에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예. 자, 여민해락, 여민동락 이렇게 되죠. 여민해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민동락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겁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 귀한 것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에서 자, 해락,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부분요. 맹자가 양양을 배웠을 때 왕은 연못가에 서서 기러기와 사슴 등 갖가지 새들과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현자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하니까 맹자가 말했다. 현자라야만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현자가 아니면 비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시경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영대를 지으려고 땅을 재고 편말을 세우니 백성들이 달려와 열심히 일해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완성이 되었네. 왕께서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부모의 일처럼 더 열심히 이었네. 왕께서 동산을 거니르니 암사슴은 살찌고 윤이 나고 백조는 털이 희리희리하라. 왕께서 목가에 이르시니 연못에 큰 물고기들이
퐁당퐁당 뛰어오르는구나.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이 왕을 위해서 스스로 마음으로 이 행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문왕이라고 하는 이 성인이죠. 문왕이 백성들이 노역으로 대를 세우고 못을 봤지만, 자, 이 문왕이 이 영대를 지으려고, 편말을 세워 놓으니까 백성들이 서로 와가지고 지어주는 거예요. 왕께서, 이제 천천히 하자. 힘듭니다. 힘드니 천천히 합시다.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내 부모의 일처럼 더 열심히 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뭡니까? 결국 임금의 마음이 백성에게 가 있는 거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이 중심이라 했잖아요. 이 백성이 중심이에요. 문왕은 백성들이 노역으로 대를 세우고 못을 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두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서로 달려가서 내가 힘써서 그것을 한번 하겠다. 우리 임금을 위해서 하겠다.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했거든요. 그대를 영대라 하고 그 못을 영소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사슴과 물고기와 자라들이 살고 있음을 즐거워했다. 그래서 이제 왕께서 동산을 거니르니까 암사슴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즐겁게 놀고, 연못에 갔는데 뭡니까? 물고기들이 도약을 하더라. 암사슴은 암사슴대로 행복하고, 그것을 보는 문왕은 문왕대로 행복하고, 문왕의 행복을 보는 백성도 행복하고, 또 백성도 함께 그 속에서 암사슴과 물고기들과 임금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여민동락이에요. 여민동락. 여민해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그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탕서에 말하기를 저놈의 해 언제 없어지려나. 내 차라리 저놈의 해와 함께 죽어버렸으면. 자, 백성들이 이 리더, 군왕과 함께, 군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저놈의 해하고 내가 같이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대와 못과 새와 짐승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맹자 양양 상에 있는 겁니다. 자, 즐기다라고 하는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즐거워야 나도 즐거운 것이죠. 내만 즐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만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놈의 해 언제 없어지려나. 저놈의 해와 함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리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백성들이. 결국은 이 동락입니다. 동락. 함께 가야 돼. 함께 즐거워야 하는 것이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때? 함께 가는 과정 속에서의 가장 우선은 뭡니까? 물은 어디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군이 신충, 임금이 의로와야 신하가 충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죠?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야 돼요. 그게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행복의 조건, 우리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바로 복락이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 50보 100보라고 하는 부분도 잘, 잘 알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맹자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여 어찌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불이 나다고 할 수 있겠냐만, 화살 만드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만든 화살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갑옷이 화살에 뚫려서 사람이 상할까 봐 걱정한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맹자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더 어질겠는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 더 어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화살과 창을 만드는 사람이 어질까? 아니면 갑옷과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맹자가 하는 말이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냐마는 화살 만드는 사람은 뭡니까? 항상 뭡니까? 뚫을 것만을 생각해요. 상대를 죽일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갑옷 만드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살릴 것만을 생각해요.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살도록. 그러면 이제 한쪽은 죽일 것만을 생각하고 한쪽은 살릴 것만을 생각해요. 그럼 누가 더 어질립니까? 궁극적으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뭡니까? 그렇게 되어 가죠. 그래 이제 혹시 설사 화살 만드는 사람이 더 어지럽다 하더라도 화살 만드는 사람은 계속 죽일 것만을 생각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항상 살릴 것만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갑옷 만드는 사람이 더 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살릴 것만을 생각하니까. 죽일 게 아니라 살릴 것만을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릴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어질다라고. 무당과 장인 역시 그러하다. 자, 이 무당은 옛날에 의사예요. 장인은 관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을 거를 걱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직업 선택의 기준은 뭐냐? 결국 이 살릴 것을 직업으로 두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의 어떤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질다라고 하는 것과 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보면 늘 우리가 사람 살릴 것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 어진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어진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공부를 통해서 늘 긍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나갈 때 결국 우리는 어진 사람, 네, 긍정적인 사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맹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나갔습니다. 논어도 참 좋은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방학 때 맹자를 꼭 그 이제 정독, 아주 탐독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중요한 어떤 잣대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맹자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요 시간에 맹자 요 구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많이 이 이야기를 못해 줘서
많이 읽으면 좋은데, 그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자의 한 구절을 읽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